최근에는 CBAM이라고요. 다른 국가를 상대로 일방적인 무역 규제를 가하는 정책이거든요. 이거는 과거 WTO 내에서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한번 뛰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후변화가 엄청난 경제적인 임팩트가 기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최고의 기후 경제학자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종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기후 요즘에 심각하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게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죠? 사실은 기후 문제의 원인, 과정, 결과 모든 게 다 돈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늘 이제 땅과 바다와 공기 가운데 늘 순환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균형을 인간의 경제 활동이 깨뜨렸다는 거죠. 그럼 그렇네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른바 오염물질이죠. 과거에는 오염물질이 아니었는데 이제 오염물질로 등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이거든요. 사람 숨 쉴 때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이게 그 과거에는 이제 자연현상의 일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일산화탄소는 오염물질이지만 이산화탄소는 과거에는 오염물질이 아니었죠.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이른바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석탄, 석유, 가스 이 순서로 이것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전기까지.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면서 1950년대 이후로 이제 과학자들이 좀 뭔가 이상하다. 이것이 지구 기온과 뭔가 연동돼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가설이 생기면서 급격하게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이미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친환경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른바 세계화 시대 해가지고 국제 분업 이런 것에 또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많이 경제적인 혜택을 누렸죠. 수출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는 이 기후 변화를 매개로 작년에 통과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그걸 잘 보시면 여기에 투자하는 금액의 84% 이게 3,690억 달러입니다. 이 돈이 다 항목이 딱 있어요.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에 투자하겠다. 사실은 절대 투자액을 재정을 써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겠다라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에요. 이게 미국 내에 완결성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미국 내에 일자리 만들겠다. 그럼 말 그대로 진짜 미국 우선주의?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명분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거 못 쫓아오면 너희들 이제 수출도 안 되고 애로사항이 커진다라는 명분을 걸면서 속내는 미국 내에 우리가 많은 혜택을 줄 테니 너희 재생에너지 업체들, 전기차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 미국 가서 투자해라. 많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거여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산업들이 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CBAM이라고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하는 이런 제도까지 이거는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일방적인 무역 규제를 가하는 정책이거든요. 이거는 과거 WTO 내에서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이거는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정책이에요. 이런 것들이 용인되는 분위기까지 만들어 가고 있는 거여서 그런 면에서는 유럽연합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장 앞섰다고 볼 수 있고요. 유럽은 왜 이렇게 먼저 앞서게 된 거예요? 궁금하네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유럽의 경향은요.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잘 아시지만 이 1990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럽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이 미국인 아시아에 비해서는 많이 현격하게 떨어졌죠. 성장이 둔화됐다 이렇게. 그러면서 특히 이제 미국발 이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정작 미국은 그래도 엄청나게 이제 재정 돈 집어넣고만 이제 금융권 정상화시키고 해서 정상화됐는데 그 여파로 유럽은 2010년대 내내 저성장에 시달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럽이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1년 전이죠.
EU 차원에서 무슨 선언을 하냐면 우리는 그린 딜로 간다. 그린 딜.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그린을 통해서 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 성장도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환경 지킴이를 자처하는 게 아니고 네. 명분은 기후인데 실제로는 이것을 가지고 성장 동력으로 삼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즉 윈윈으로 하겠다. 뉴딜 사업이네요. 네, 그렇죠. 미국은 이걸 그린 뉴딜이라고 불러요. 오바마 행정부. 네. 근데 이제 이 유럽에서는 이것을 그린 딜 이렇게 불러서 결국은 뭐 아마 어느 나라나 이런 것은 저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기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것이 경제 성장, 네. 경제 발전 네. 이런 것을 통한 어떤 일자리 창출과 그렇죠. 연동되지 않으면 굉장히 탄력을 받기, 어떤 국민적인 엄청난 지지를 받기는 좀 어렵다. 그 뒤로 지금까지 4, 5년째 계속 이쪽으로 올인하면서 동시에 이제 디지털까지 결합이 된 거죠. 디지털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좀 디지털 전환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데 특히 이걸 더 여기다 기름을 부은 것이 러시아발 그쵸. 전쟁이에요. 늘 유럽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러시아로부터 안정적으로 파이프라인으로 천연가스를 매우 싼 값에 배로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싸게 파이프라인을 가져온다. 네. 라는 이제 이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독일도 그래 다 그랬어요. 전쟁이 터졌어요. 1년 만에 유럽에서 러시아로부터 가져오는 수입 규모가 40%로 급락합니다. 이러면서 더더욱 이제 러시아 믿을 수 없다.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하고 거기에 최적의 대안은 재생에너지다.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 덴마크가 지금 해상 풍력에 그쵸. 메카거든요. 네. 북해 바람도 좋은데. 베스타스. 네, 뭐 아시네요. 베스타스. 세계 1위 풍력. 오스테드 이런 데가 이제 다 덴마크발 해상 풍력의 세계 최강자들이에요. 한국 시장도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거기 가봤더니 이제 딱 헬리콥터를 태워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한 10여 킬로 나가니까 거기에 엄청난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 헬리콥터를 보는 거죠. 그럼 쭉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느냐. 이 해상 풍력 단지가 이제 규모도 크지만 이 바다에 이걸 설치하다 보니까 종종 이제 유지 보수 관리를 해야 돼요.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면 이제 멈춰야 되고 너무 세면 이게 이제 기계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매번 사람이 가면 돈도 많이 들어요. 그렇겠네요. 드론이 가려나? 그렇죠. 네. 어휴, 센스가 굉장히 진짜로? 큽니다. 그렇군요. 무인 드론이 개발되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해상 풍력용 스크린, 모니터링을 위한 무인 드론이 뜨는 거예요. 드론은 디지털이고 해상 풍력은 그린이잖아요. 그렇네요.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고 제 예상은 아마 이 드론에 몇 년 있으면 로봇팔 달리지 않을까요? 볼트 조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거죠. 수리도 하는 거예요. 수리공이 되는 수리도 거네. 하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가 일어나고 동시에 이제 재생에너지는 이 간헐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람이 많이 불면 적게 생산되고 아니죠. 바람이 많이 불면 많이 생산되고 돌아가니까 전기가 많이 나오고 햇빛이 쨍쨍 나면 역시 또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가 많이 생성되는데 밤에는 태양광은 없죠. 바람이 전혀 없으면 풍력이 안 되겠죠. 그렇겠네요. 이런 것들을 이거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연료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될 때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가 많이 생산될 때 저장하는 거죠. ESS. 이런 것도 이제 디지털과 직접 연결되는 거고 동시에 이제 시장을 잘 조절을 해요. 그래서 전기가 많이 나올 때, 적게 나올 때 이걸 어떻게 수요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전기가 적게 나온다. 그러면은 수요를 분산시켜요. 너무 수요가 많고 전기가 적게 공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셧다운돼요. 그렇죠. 정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피크 때 수요를 분산시키고 바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거죠. 야, 우리가 보상을 해줄 테니 지금 전기를 쓰지 말고 나중으로 옮기고 아니면 좀 적게 써라. 우리가 보상해주겠다. 이게 훨씬 전체적으로는 이게 디지털 기술이 필요한 건데 훨씬 사회적인 비용이 적게 든다. 그럼 전기료 옛날에는 하루 단위로 결정됐다 그러면은 이제 실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는 무수히 우리가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자유롭게 심지어 지역별로도 다르게 만약에
전기가 너무 많이 공급이 되면 네. 이것도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해서 이것도 정전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개통상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전기 써라. 전기차 지금 와서 빨리 충전해라. 파격 할인을 탄 거죠. 파격 할인. 네. 심지어 네거티브 프라이싱까지. 그거는 근데 금방 돈 주고 나오겠다. 하라고. 네. 이런 것도 바로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알려주고 정보를 제공하면 이것도 역시 디지털이잖아요. 네. 이거 알았다. 돈 되는 걸 알았다. 개인, 네. 아, 네. 집마다 ESS를 다는 거야. 어차피 전기차 시대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니까 안 되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주택이니까 주택에 ESS를 다 하나씩 장치해서 말씀하신 대로 할인가 때 ESS 충전을 풀로 딱 해놓고 기기처럼 이렇게 사가지고 네. 전기차 딱 꽂아놓고 ESS 값만 떨어진다면 그러고 많이 네. 시장이 넓어지면 값도 떨어지겠죠. 일단 네. 근데 기업에 먼저 접목을 시켜서 하는 방안이 네, 먼저 뭐 또 우선돼야 될 기업들도 텐데. 가능하죠. 유럽은요 지금 말씀하신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게 VPP라고 해가지고 VPP요. 이게 버추얼이니까 뭐 네. 가상인가요? 네. 가상 파워플랜트 발전소 각 가정이 사실상의 발전소가 되는 거예요.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니까 이거 자체 소비하고 남는 거는 이걸 또 연결시켜주는 중간 4개 기업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쫙 모아가지고 시장에 또 나가다 파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를 딱 뭐 돈 주고 가서 필요한 산업체에 팔고. 테슬라가 비슷한 사업을 하거든요. 뭘 하는데요? 지금 방금 이 사업들 VPP? 전기차도 하나의 ESS 덩어리인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아까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이렇게 집에서도 충전하고 다시 또 아까 필요할 때는 전기차 있는 걸 꺼내 쓰고 그러니까 집안에 집이 셧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로. 근데 지금 유럽은요 네. 엄청나게 이 유럽 쪽은 벌써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네. 비중이 대세가 됐잖아요. 뭐 덴마크는 80%예요. 오, 에너지가. 그러니까 수소들 간편하게 만드는 거죠. 이 전력 가지고. 이야. 이른바 그린 수소. 그러니까 전기가 굉장히 공급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재생에너지가. 오. 집안에 아예 시스템 자체를 전기를 통한 냉방은 물론이고 난방도 다 전기로 하는 거죠. 아, 그러면 화력 비중이 떨어지네. 온수까지도. 옛날 우리 이제 태양열 그거 그거죠. 태양열을 이제 온수하는 건데 이건 아예 전기로 집안 시스템 전체를 다 전력화하는 거죠. 전기가 남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전기 부족하지 않아요? 예. 얼른 좀 도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제약이 있나? 어때요? 우리나라 아직 이제 재생에너지 중에 뭐 OECD 38개국 중에 꼴찌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한국에서 못 파는 거죠. 덴마크는 풍력이 좋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태양광 어때요? 나쁘지 않지 않아요? 땅값이 비싸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땅 때문에 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사회는 늘 그렇게 빠르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여기까지 온 나라다. 그러니 한번 이 문제의 심각성을 기후변화에 전심전력해달라는 얘기 저는 안 합니다. 최소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한번 뛰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후변화가 엄청난 경제적인 임팩트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해주시고 거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다. 여기에 대한 국민의 마음만 하나로 갈 수 있다면 제가 학교 퇴임 전에 너무 기뻐서 정말 춤을 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생이 확대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자연 여건이 그렇게 나쁘다면 왜 아까 우리 얘기했던 베스타스니 오스테스가 왜 한국에 와서 합작하려고 하겠어요? 그렇군요. 다 우리나라 3년이 바다죠. 예.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산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지붕형 태양광 하자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성을 찾고 길을 보일 수만 있다면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이 친환경의 기업들에게는 또 어떤 이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